트로트 가수로 젊은 층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홍진영은 2020년 11월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이 74%였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데뷔 초부터 박사 가수라는 수식어가 늘 따랐던 만큼 대중의 실망감이 컸던지라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던 그녀가 최근 트로트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홍진영은 MBK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하였으며 2000년대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아 대학 축제 때 트로트 부르러 초청받는 몇 안 되는 가수인데요. 노래를 못 불러서는 아예 활동이 불가능한 트로트라는 장르 특성상 가창력도 좋은 편으로 홍진영의 트로트는 아이돌 같은 느낌이어서 10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라며 라는 평이 많았으며 특히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가수 홍진영 특유의 매력을 빵빵 터뜨리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뜬금없이 나오는 반말과 천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코멘트, 적절한 돌직구와 운동선수 열애설, 그리고 박사드립 등이 조합되어 라디오스타의 레전설일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TVN 김지윤의 달콤한 식구의 고정 게스트로 홍진호와 함께 출연했으며 비슷한 이름의 홍진호와 홍진영 남배라는 컨셉으로 좋은 예능감을 보였고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홍진호와 꽤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되었으며 김지윤의 달콤한 식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서로 가끔씩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수 홍진영은 신곡 산다는 건으로 뮤직뱅크에 출연했는데 기존의 홍진영의 분위기와 전혀 대비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의 위로를 주는 듯한 가사와 홍진영의 외교 섞인 목소리로 인해 KBS 뮤직뱅크에서 4위까지 오르는 등 높은 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태생이지만 정작 본인은 경상북도 홍보대사였으며 2013년 크리스마스 때 출연한 라디오스타에서는 강원도 홍보대사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잠깐 연습생으로 있었다고 했으며 원래는 걸그룹을 준비했으나 2번이나 데뷔 전 무산되었다고 했으며 가까스로 2007년 4인조 걸그룹 수완의 멤버로 데뷔하여 이 노래 들으면 전화해라는 노래를 발표했지만 2달 만에 소속사가 파산하여 그 뒤 애프터스쿨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의가 있었으나 그룹 준비하다가 2번이나 망한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2009년 사랑의 배터리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였고 2012년 12월 10일에 소속사를 카이스트로 옮겼는데요. 홍진영이 정성기를 맞은 게 2013년부터인데 배우 전문 회사인 키스트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담당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홍진영의 유명세는 더해갔습니다. 14년 초에 뮤직회로 이적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트로트를 불렀으며 오늘 밤에에서는 가사의 베이베를 20번이나 넣는 등 이국적인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홍진영 본인은 미국의 컨트리 뮤직 일본의 엔카가 있는 것처럼 트로트는 한국의 음악이며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트로트가 하대되고 있는 현실의 시선이 안타깝다고 밝혔을 정도로 트로트에 대한 애정이 컸으며 자신이 열심히 활동해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가수 홍진영은 순위 정하는 여자에서 외국인이 선정한 가장 탐나는 여자 1위에 뽑혔습니다. 미국인은 그녀의 몸매를 칭찬했고 인도인은 그녀가 동안이라고 칭찬했으며 영국인은 그녀의 페이스가 좋다고 칭찬했는데요. 브라질 사람은 그녀가 귀엽다고 칭찬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은 홍진영을 강남 스타일의 현아로 착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 나가던 홍진영이 논란의 몇 가지 이유 중 그 하나로 친언니인 홍선영과 뮤즈에 출연하면서인데요. 언니인 홍선영은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지만 2018년 11월부터 동생 홍진영과 SBS 미운 우리 새끼의 홍자매라는 컨셉으로 동반 출연하여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콘텐츠가 먹방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단순한 패턴으로 수많은 무명 연예인들이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의 단역이나 예능 프로 출연 기회를 따기 힘든 게 현실인데 홍선영은 유명 가수의 친언니란 이유로 별다른 노력 없이 유명 예능 프로에 편승하여 자주 출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서인지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유명인들의 어머니를 모셔놓고 하는 관찰 예능이라 이런 비판이 좀 예매이긴 했지만 홍선영 본인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방송과 본인의 SNS에서 본인과 가족을 향한 악플과 비판성 댓글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어 2020년 11월에 터진 동생 홍진영의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사건으로
동생과 미운 우리 새끼에 동반 하차하게 되면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가수 홍진영은 조선대학교에서 2009년에 무역학 석사, 2012년에 국제통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후술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으로 인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지만 심의를 거쳐 부정으로 인정되어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조선대학교에서는 학위 취소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2020년 12월 23일 조선대 대학위원회는 홍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 지었으며 석사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예능 프로와 본인의 SNS에 본인의 석박사 학위를 수차례 내세웠던 홍진영에 대해 대중들은 불신하며 차가운 반응이었는데요. 본업인 가수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홍진영은 1년 5개월 자숙을 마치고 신곡 비바라 비다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조용수가 작사 작곡해 화제를 모은 곡인데요. 신곡은 19일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9위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로써 홍진영은 트로트 가요 최초로 아이튠즈 아마존 뮤직에 이어 빌보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빅3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에 홍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사진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한편 홍진영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논문 논란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복귀를 결심하게 된 건 회사 직원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수 홍진영은 우리 회사는 나밖에 없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사람들이 느끼기엔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홍진영은 졸업 논문 표절 논란 당시 무서움이 커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나도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가리키며 이제 홍진영도 용서해야 한다는 반응과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며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빌보드 데이터에 따르면 홍진영의 걸린 더 미러는 미국 판매량 데이터 54만 9천 점으로 61위에 오르며 지난주 대비 371.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일간 차트에서는 최고 순위 49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대형 매거진인 US 리포터의 평론가 데이비드 스피어스는 홍진영의 앨범에 대해 최근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얼터너티브 팝의 일환으로 홍진영을 분류해도 될 정도로 뛰어난 음악적 실험을 가미한 앨범이라며 파워팝이라는 장르적 특색과 트로트의 창법이 합쳐져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걸린 더 미러를 12월에 발매된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2 아마존 베스트셀러 연간 탑 100에 진입했으며 같은 플랫폼인 아마존 뮤직에서 총 5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유럽권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다양한 유럽권의 국가들의 애플뮤직 및 아이튠즈 등에 랭크되고 있으며 28개국 애플뮤직과 아이튠즈 55개 차트에 진입하며 인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더욱 성장했을 가수 홍진영이 다시금 대중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로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